28살이었다. 졸업은 했지만 취업 생각은 그때서야 진지하게 들이밀었다. 막연하게만 그리던 사회라는 현실 앞에서 나는 한참 늦은 출발선에 서 있었다. 친구들은 이미 졸업 전에 인턴을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대기업 최종에서 축하 메일을 받았고, 또 누군가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착실히 해오고 있었다. 나는 그 모든 게 나와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대학 4년 내내 스펙이랄 건 딱히 없었다. 그 흔한 어학 연수도 안 다녀왔고, 자격증은 졸업 직전에서야 부랴부랴 땄다. 학점은 무난했고 출결도 좋았지만 기업이 바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었다. 내가 느끼기엔 세상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냉정했다. 처음엔 대기업 위주로 지원했다. 친구들이 추천해주는 곳들, 이 정도는 붙겠지 싶은 곳들. 하지만 현실은 차가웠다. 서류 탈락이 일상이었고 겨우 통과한 곳도 인적성에서 탈락하거나 면접에서 무너졌다. 매번 광탈이었다. 그럴 때마다 밤늦게 노트북 앞에서 자기소개서를 다시 쓰며 스스로를 되묻곤 했다. 나는 뭐가 문제일까? 지방국립대 출신이라는 이름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학벌이 문제일까? 아니면 스펙이 너무 빈약한 걸까? 그러면서도 자존심은 괜히 높았다.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라는 착각 속에서 계속해서 상위 기업만 노렸다. 취준은 생각보다 빠르게 내 멘탈을 갉아먹었다. 친구들이 점점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연락도 뜸해졌다. 모임에 나가면 나만 백수였고 다들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나는 작아졌다. 겉으로는 나도 곧 들어갈 거야 라고 웃었지만 속은 하루하루 썩어가고 있었다. 부모님은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천천히 해도 돼, 그런 말들이 처음엔 고마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으니 스스로를 다잡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다. 내가 나를 이끌어야 했는데 그게 참 힘들었다. 계속된 탈락 속에서도 나름의 희망은 있었다. 중견기업 2군데에서는 면접까지 갔다. 그중 한 군데는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이었다. 면접을 보며 이번엔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하지만 결과는 탈락이었다. 피드백조차 없었다. 그렇게 29살이 되어갔다. 졸업 후 1년 넘게 아무것도 이룬 게 없었다. 이 시기 내가 가장 자주 했던 말은 나도 노력하고 있어였다. 근데 그 말이 너무 공허했다. 내가 진짜 노력하고 있는 게 맞나? 아니면 노력하는 척만 하며 시간만 보내는 걸까? 자책과 후회, 그리고 막막함이 매일을 따라다녔다. 그땐 몰랐다. 그 시기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리고 이 막막함은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걸. 29살. 어느덧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이력서는 수도 없이 썼지만 정작 붙은 데는 하나도 없었다. 나는 점점 스스로를 증명할 수 없게 되었다.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으니 그저 나는 가능합니다라고 주장만 하는 이력서가 돼버렸다. 말 그대로 종이 한 장짜리의 인간. 그 시기에는 이력서 열면 숨이 막혔다. 쓸 게 없었다. 자격증, 어학, 대외 활동, 인턴, 공백기 동안의 활동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었다. 그래도 뭐라도 해보려고 온라인 강의 몇 개 들었지만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면접 때마다 물어보는 질문. 이 공백 기간 동안 뭘 하셨나요? 그 질문이 너무 무서웠다. 생각도 좀 정리하고 방향을 고민했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아, 내가 또 탈락이구나 하는 예감이 들었다. 그 시기에는 사람을 피하게 됐다. 동창 모임에도 안 나가고 가족 모임에서도 조용히 밥만 먹고 나왔다. 누가 요즘 뭐 해? 라고 묻는 게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었다. 거짓말을 하기도 했지만 거짓말도 오래 못 간다. 결국 말수를 줄이게 되고 존재감이 흐려졌다. 그 와중에 부모님은 아직도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 그게 너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다. 마치 나를 무한히 응원해주는 유일한 존재 같았는데 그 기대에 보답할 수 없다는 죄책감이 너무 컸다. 시간은 흘렀고 나는 30살이 되었다. 아직도 백수였다. 두려웠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점점 사라졌다. 남들은 경력 3년차가 돼가는데 나는 아직 첫 출근도 못 해봤다. 내가 왜 이렇게 된 건지 누구 탓을 할 수도 없었다. 그냥 나를 원하지 않는 사회. 그게 내 앞에 있었고 나는 자꾸만 그 앞에서 작아졌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내 이력서를 쓰면서 이거 정말 누가 뽑아주긴 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포기 직전의 자괴감이었다. 30살 가을, 드디어 합격 문자가 왔다. 중소기업, 정확히는 생산관리 겸 사무직. 연봉은 최저 수준, 하지만 지원자도 많았던 자리. 나는 붙었다. 처음엔 울컥했다. 드디어 나도 직장인이 되는구나. 출근 첫날 양복을 입고 지하철에 올랐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조금 낯설었다. 기대, 긴장,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 잘할 수 있을까? 보다 버틸 수 있을까? 가 먼저 떠올랐다. 회사 건물은 작고 오래된 곳이었다. 사무실은 10명 남짓한 인원이 쓰는 공간. 책상마다 쌓인 서류 더미, 무표정한 얼굴들. 환영 인사는 없었다. 신입 왔어요? 누군가가 그렇게 묻자 부장님이 너 김준용이지? 이리 와봐. 그게 시작이었다. 첫 주는 정말 정신이 없었다. 용어도 낯설고 부서 사람들도 각자 바쁘고 누구도 나에게 친절히 알려주지 않았다. 내가 뭘 모르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았지만 알려줄 시간은 아무도 내주지 않았다. 그건 저쪽에 물어보면 돼요. 아, 그건 전에 정리된 문서 있는데 어디 있더라? 몰라요? 에이, 다시 확인해보세요. 그 말들 속에 숨어있는 텃세가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 부장님은 늘 급했다. 이거 왜 아직도 안 됐어? 지금 몇 달 쉬었잖아. 감각 떨어져서 그래. 나는 쉰 게 아니라 백수였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 밖에 내진 못했다. 사람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느라 하루가 다 갔다. 점심시간이 되면 다들 조용히 나가고 나는 혼자 남아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은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다. 내가 이러려고 2년을 준비했나 싶었다. 하지만 나가면 갈 곳이 없었다. 이 일이라도 붙잡아야 했다. 그래서 견뎠다. 하루를 버티고 하루를 또 버텼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나도 익숙해지겠지. 그게 나의 첫 직장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중소기업이라도 감사하다는 마음이 생겼다. 비록 대기업은 아니지만 나를 받아준 유일한 곳이었다. 첫 3개월. 나는 매일 긴장 상태였다. 컴퓨터 앞에 앉으면 손에 땀이 났고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얼굴이 화끈거렸다. 부장님은 감정 기복이 심했다. 기분 좋을 땐 잘했어 하고 웃다가도 하루 만에 그걸 왜 그렇게 해?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늘 물어보는 게 무서웠다. 틀리면 혼나고 안 물어보면 더 큰일 나는 구조. 눈치로 버텨야 했다. 제일 힘들었던 건 생산팀과의 조율이었다. 생산 관리라는 게 단순히 숫자 관리가 아니었다. 납기일 조정, 공정 흐름 체크, 자재 문제 해결, 하나라도 틀어지면 전부 내 탓이 됐다. 어느 날 생산 반장한테 욕을 들었다. 사무실 앉아있는 애들이 뭘 알아? 지금 이게 말이 돼? 너네가 잘못 넘긴 거잖아. 나는 한참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 못했다. 내 실수도 아니었다. 선배가 넘긴 자료를 내가 확인만 했던 건데 그냥 내가 신입이니까 제일 만만하니까 욕을 먹었다. 욕을 들어도 그냥 네, 죄송합니다만 반복했다. 그게 내 자리인 줄 알았다. 그래야 덜 미움받고 그래야 버틸 수 있으니까. 퇴근은 항상 7시 이후. 정시 퇴근은 첫 달 이후엔 사라졌다. 바쁘면 9시, 많으면 10시. 그래도 야근 수당 나가니까 다행이지 뭐. 이런 말이 위로가 되지도 않았다. 몸은 피곤한데 정신은 더 피폐해져 갔다. 집에 오면 아무 말도 하기 싫었다. 밥도 대충 때우고 씻고 눕기만 했다. TV를 켜도 집중이 안 되고 핸드폰을 만져도 누가 연락할 사람도 없었다. 그냥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다 잠들곤 했다. 가끔 친구들한테 연락이 왔다. 야, 너 잘 지내냐? 대기업 어디 넣었어? 나는 그냥 아직 준비 중이야 라고 둘러댔다. 중소기업 다닌다는 게 부끄러웠다. 괜히 비교될까봐, 괜히 또 내가 초라해질까봐.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 배운 건 있다. 욕먹는 건 당연한 게 아니란 걸. 내가 잘못해서 혼나는 건 당연하지만 내가 신입이라 무조건 맞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 하지만 그걸 깨닫기까진 시간이 더 필요했다. 그때까진 그냥 버티는 게 최우선이었다.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다. 살기 위해, 월급을 받기 위해, 다시 이력서 쓰기 싫어서 그냥 무조건 참고 다녔다.
입사하고 딱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그때쯤부터 조금씩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 대리, 이거 좀 같이 볼 수 있어요? 이걸 맡기면 알아서 하니까 편하네. 처음엔 이런 말들이 낯설었다. 그 전까진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 또 뭐 실수했나? 부터 떠올랐다. 근데 이제는 그 부름이 신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생산반장도 달라졌다. 예전엔 욕부터 했던 사람이 요즘은 내가 제일 낫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 뻔했다. 일이 쉬워진 건 아니다. 하루하루 여전히 전쟁이고 문제는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문제가 터졌을 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대응이 빨라졌고 무엇보다 나도 할 수 있구나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어느 날 부장님이 그랬다. 이제는 너한테 맡기면 마음이 편하다. 그 한마디가 모든 고생을 보상해주는 것 같았다. 그날 집 가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살짝 웃었다. 아무도 모르겠지만 나는 속으로 나 좀 잘하고 있는 건가? 생각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은 빡세다. 월급은 그럭저럭이지만 집값은 오르고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른다. 회사에선 인력 감축 얘기도 나오고 부서 통폐합된다는 소문도 돌고 매일 뉴스 보면 미래가 불안하다. 가끔 퇴근길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하지? 이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그래도 지금까지 버틴 것만으로도 나는 내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다. 정말 그만두고 싶었던 날이 수백 번은 있었는데 그걸 다 넘기고 여기까지 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리고 이젠 조금은 알 것 같다. 모든 직장이 다 힘들고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전쟁을 버티고 있다는 걸. 동기들이 부럽지 않은 건 아니다. 아직도 대기업 붙은 친구들 보면 부럽다. 연봉이 2배인 친구도 있고 정시 퇴근하고 해외 출장 다니는 친구도 있다. 근데 그 친구들도 고민은 있다. 적응 못하고 퇴사한 애들도 있고 상사한테 매일 깨져서 스트레스로 병난 애도 있다. 그걸 보며 조금은 위로받는다. 아, 나만 힘든 건 아니구나. 그냥 각자 위치에서 버티는 거구나. 지금 이 회사가 내 마지막 정착지는 아닐 수도 있다. 더 좋은 곳이 있다면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끝까지 다닐 수도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회사 생활이 2년 차에 접어들었다. 출근길은 이제 자동화됐다. 눈 뜨고 씻고 옷 입고 대충 밥 먹고 지하철에 탄다. 출근길 사람들의 표정도 이젠 익숙하다. 눈에 초점 없는 얼굴, 고개 떨군 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들. 그 안에 나도 섞여 있다. 이젠 출근이 무섭진 않다. 오히려 당연하다. 출근하는 게 당연하고 일이 힘든 것도 당연하다.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였다. 익숙해졌다는 것이. 이게 나의 일상이라는 것이. 점점 나라는 사람이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주말에도 회복이 안 되고 월요일이 오는 게 두렵고 매일매일이 복사된 하루처럼 느껴졌다. 회의, 보고서, 납기일, 문제 해결, 전화, 잔업, 눈치 보기, 점심 메뉴 고민. 매일 같은 루틴 속에서 나는 뭐 하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이 점점 커져갔다. 나는 생산관리자다.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과 사무실을 이어주는 역할. 중간에 껴서 양쪽 눈치를 봐야 한다. 현장에서는 왜 지시가 있다위야 소리 듣고 사무실에서는 왜 보고가 느리냐 소리 듣는다. 정신이 피폐해진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다. 게다가 팀장과의 관계도 쉽지 않았다. 업무는 인정해주는데 인정해줄수록 기대가 커졌고 기대가 커지자 실수 하나에도 날카롭게 반응했다. 이거 왜 안 됐어? 어제도 말했잖아. 그거 먼저 하라고. 말투는 툭툭, 말끝은 날카롭고 가끔은 인격을 건드리는 말도 했다. 참았다. 많이 참았다. 버티는 게 제일 힘든 거라는 걸 알았다. 그래도 나에게 작은 위안은 있었다. 퇴근 후 편의점 앞 벤치에서 혼자 먹는 삼각김밥과 캔맥주 한 캔. 그게 전부였다. 그 순간만큼은 아, 나 진짜 하루 잘 버텼다 싶었다. 한 번은 엄마가 전화를 했다. 요즘 많이 바쁘니? 밥은 챙겨 먹고 다니고.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울컥했다. 회사에선 아무도 그런 말 안 해주니까. 그냥 일만 하고 일로만 존재하는 사람 같아서.
자취방에 들어와 문을 닫고 누웠다. 불도 안 켜고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지금 이게 맞는 걸까? 그리고 결론은 항상 같다. 그래도 버텨야지. 내가 중소기업이라서 무시당해도 월급이 적어도 퇴근이 늦어도 그래도 이 자리는 내가 노력해서 만든 자리니까. 남들 눈엔 초라할지 몰라도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어쨌든 무너지지 않았고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요즘 자꾸만 생각이 많아진다. 이대로 계속 다니면 어떻게 될까? 5년, 10년 뒤 나는 어디쯤 있을까? 회사를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일이 버겁기보다 지루해진다. 반복되는 작업, 비슷한 문제, 같은 사람들, 그리고 전혀 바뀌지 않는 구조. 처음엔 배우는 게 많아서 좋았다. 하루하루가 전투였고 그걸 버티는 것만으로도 성취감이 있었다. 근데 이제는 다 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이젠 웬만한 건 몸이 먼저 반응한다. 문제 해결도 빠르다. 하지만 그만큼 흥미도 줄었다. 여기서 뭘 더 배울 수 있을까? 이 자리에 오래 있어도 괜찮을까?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든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공고를 본다. 생산관리 경력직 채용, 품질관리 신입 우대, 연봉은 비슷하거나 좀 더 높거나. 근데 조건을 보면 또 걸린다. 경력 3년 이상, ERP 가능자, 영어 가능자. 괜히 움츠러든다. 나는 아직도 부족한가? 여기서 나가도 될까? 회사에 남는 건 안정이지만 떠나는 건 불확실성이다. 그걸 알면서도 마음이 요동친다. 친구한테도 말 못한다. 요즘 회사 어때? 버틸만해. 그냥 그렇지 뭐. 이게 내 대답이다. 사실은 힘들어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 말 꺼내면 괜히 내가 약해지는 기분이라. 주말에 쉬면서도 마음은 편하지 않다. 계속 이직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돈다. 하지만 이직한다고 달라질까? 또 다른 회사 가서 또다시 적응하고 또 눈치 보고 또 버텨야 하는 거잖아. 이 악물고 버텼던 2년, 그 끝에 있는 게 또 같은 고통이라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근데 문득 이런 생각도 든다. 지금까지도 버텼는데 앞으로 못할 이유도 없잖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은 없지만 나라도 나를 믿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비록 작은 회사, 낮은 연봉, 불투명한 미래라 하더라도 나는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밤 11시. 불 꺼진 방, 책상 위에 놓인 식은 커피.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문득 나 자신에게 말을 걸어본다.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 돌아오는 건 항상 침묵뿐이다. 그래도 이런 질문을 멈출 수가 없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서. 예전에 나는 무너질 틈도 없이 버티기 바빴다. 매일을 전쟁처럼 보내고 그 안에서 살아남는 법만 익혔다. 근데 지금은 다르다. 조금은 여유가 생겼고 그 여유 안에서 두려움이 자라났다. 내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걸까?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 맞을까? 그런 고민이 자꾸 머리를 맴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있다. 나는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대기업, 중견기업, 그 멋진 타이틀이 없더라도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고 버티고 또 버텨서 지금 이 자리에 섰다. 누군가는 말하겠지. 중소기업이면 그냥 그런 거 아냐? 요즘 그 나이에 그 정도는 다 하지. 근데 그건 모르는 말이다. 매일을 견뎌낸 시간,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스스로를 의심하던 그날들. 그걸 이겨낸 사람만 안다. 작은 성취가 얼마나 값진지. 나는 지금도 부족하다. 지쳐있고 때론 우울하고 미래가 막막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계속 살아갈 거다. 한 걸음씩 아주 천천히라도. 그리고 나처럼 지금도 어디선가 버티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다. 포기하지 마. 할 수 있어.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너의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았다고.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지 않아도 너의 걸음엔 의미가 있다고. 나는 아직 부족하지만 오늘을 살아낸 나를 조금은 인정해주려 한다. 세상에 늦은 시작은 없다. 다만 조금 느릴 뿐이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버틴다.
그리고 내일도 버텨볼 생각이다. 조금씩 조금씩 나를 믿어보려 한다.